K-팝이 한류의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K 영상 콘텐츠도 가뿐히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바로 배틀 떠도. 그렇다면 한국 게임의 수출액은 무려 12조 원이 넘는데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은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입니다.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인식 개선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 게임은 해외에서의 위상이 실로 대단합니다. 세계 1위를 노리는 한국 게임, 여러분은 우리 게임을 얼마나 아시나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예스러운 퀼른 대성당을 품은 이곳에 박물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놀 줄 아는 도시란 별명에 걸맞게 이 대형 전시장에는 다름 아닌 게임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게임쇼답게 올해도 많은 사람이 게임스컴을 찾았습니다. 게임스컴은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게임 전시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년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같이 와서 같이 체험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게임을 문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게임스컴에서는 게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게임을 실컷 하면서도 꾸중 대신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니 그럴 수밖에요. It is better than my mom is there. I'm not alone. I have my mom. Make more fun to play together. 이곳에선 모두가 행복합니다. 게임 개발자나 전문 게이머만을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축제장이기 때문이죠. 한쪽에는 이용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추억의 게임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섬세한 그래픽과 강렬한 액션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최신 게임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게임도 빠질 수가 없겠죠? 특히 올해는 한국관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 게임사들이 최대 규모로 출격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우리나라 중소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차이나조이, 게임스컴, 그다음에 도쿄, 태국, 대만 이렇게 저희가 게임 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관에서는 기업 간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업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Estonia is a small country in north of Europe, but we're very much like Korea because we're both very progressive and very efficient. And by what I can see here, everything is of amazing quality. So really happy to be here. 한국 출품작들은 나흘간 열린 전시회 동안 해외 팬들에게 눈도장을 단단히 찍었는데요. 그중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성공으로 유명한 크래프톤사의 신작 인조이도 화제가 됐습니다. 긴 대기줄이 팬들의 관심을 보여주네요. 인조이는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섬세한 그래픽의 생활형 콘텐츠를 담아 흥행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장르의 게임에서 오랫동안 굴리며온 심즈의 아성을 과연 인조이가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기까지 합니다. 실제 이용자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The color is very realistic. Like when compared to other games I played, like Sims, it's far more realistic, and I think it's very refreshing to look at. 이번엔 펄어비스의 게임 붉은 사막의 현장 반응을 살피러 가봅니다. 2020년에 처음 선보인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게임 그래픽을 자체 엔진으로 만드는 공을 들여 입소문을 탔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만든 만큼 해외 이용자의 평가가 중요한데요. I think it's a little bit surprising if you think of Korean culture or like appearance in something, and that's more like Middle Ages, more rough a little bit. So it was surprising for me.
but I really like it. I really enjoy it. 카자는 넥슨이 만든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이번 한국 게임도 호평 행렬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As the vibe is great, like this Berserk dark gothic vibe is really great. The story at the beginning really captured me. Voice acting is really great, so I definitely want to like buy it, play it when it's finished. 카자는 던전 앤 파이터라는 기존의 빅히트작의 세계관을 확장한 게임으로 던전 앤 파이터에 등장하는 시인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도트에서는 저희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해왔었던 그런 어떤 셀 애니메이션을 살리면서 동시에 3D를 더 입혀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잔의 특유한 그래픽과 확장된 세계관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게임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게임 강국들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그러나 국내 게임 산업은 이미 90% 이상이 외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국 업체가 사실 한국의 게임 산업은 외산에 밀려 국내 1990년대까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한국 게임도 새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이른바 PC방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온라인 게임 산업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콘솔 게임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온라인 게임, 특히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건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패키지 타이틀을 PC든 콘솔 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불법 복제가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에 출시를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지만 이미 히트는 했어요. 네, 복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다운받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바람의 나라는 지금의 넥슨을 있게 했을 뿐 아니라 한국 온라인 PC게임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람의 나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래픽 온라인 게임으로선 세계 최초인 바람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13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후로도 서비스를 이어오며 세계 최장수 MMORPG 게임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한국형 MMORPG 게임을 함께 선도한 리니지는 단일 게임으론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라그나로크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고급스러운 음악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 온라인 게임의 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온라인 환경이 좀 빠르게 퍼지면서 그런 이제 온라인 다중 접속 게임에서 월 이용료를 내고 하는 이제 구독형 게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게 상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게임 산업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자 이른바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그 앞에 갑작스러운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가던 게임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건 바다 이야기 사태였습니다. 게임의 탈을 쓴 도박장이 한국을 뒤흔들자 2005년까지 성장세를 그리던 게임 시장은 순식간에 고꾸라졌습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을 취급하는 오락실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바다이기 사태 이후 그냥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또한 우리는 학습열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설날인 지난 14일 53살 김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게임 중독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게임 중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자 수는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게임 중독과 과몰입으로 인한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올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되자 한국 게임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야 셧다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장관이었던 유인촌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2008년도에 그때 장관을 할 때도 이제 규제하는 기관도 우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흥하는 기관도 우리가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진흥을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규제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성공 가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손쓸 수 없는 사태에 휘말리며 내리막 행보를 걷고만 한국의 게임 산업. 게임이 다시 일어설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G스타가 부산에서 개막했는데 여기서도 주인공은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모바일의 등장은 게임 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 뛰어든 한국 게임들은 연이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빠르게 PC와 콘솔 게임의 성과를 앞질렀습니다. 2012년도쯤에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이 이제 막 싹을 틔우던 상태였죠. 생각보다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때 이후로 급성장을 했고, 이거를 대응에 성공한 회사와 대응에 실패한 회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국내 게임 기업인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미국 시장 조사업체 슈퍼데이터의 매출 순위 집계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넷마블은 성공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IP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게임 개발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자 사양길을 걷던 게임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란 한국 게임은 인도의 국민 게임급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도 역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e스포츠 종목이 되었을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진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지역화를 한다는 거고요.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가장 로컬라이즈된 액션을 가지고 가야 그 지역의 유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전략과 노력에 기반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공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는데요. 바로 한국 게임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글로벌 수준의 퀄리티의 그런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게임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마케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에 자사 게임의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고, 이는 또다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게임은 이렇듯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가능성의 문들을 차례로 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There are tons of awesome games right here at Gamescom. Now it's time to hand out some awards. 그러던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게임을 뽑는 시상식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Oh my God, these are amazing picks, and I'm glad I don't have to make that choice, but I can announce who it is. So we'll find out. The Best Action Adventure Game Award goes to Life of P! 한국의 게임이 최고 수상작이 된 겁니다. 전 먼저 감당하지 못할 이런 관심과 또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쾌거를 거둔 피의 거짓은 동화 피노키오의 소재와 설정을 활용한 액션 게임으로 한국 게임 최초로 상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잘 알려진 이 피노키오의 몸을 저희들이 어떤 주요 이야기로 차용했던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원작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또 저희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각색을 한 부분에서 또 좋은 반응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마음을 훔친 비결이 창의적인 재해석에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성공의 핵심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성공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면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게이머들이 이를 좀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피해 거짓에서 좋은 반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게 반응해 주었다는 이 당연한 말에는 사실 게임 대상 수상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피의 거짓은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PC와 콘솔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콘솔 게임이 약세인 한국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뜻깊은데요. 콘솔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을 보면 현재 한 전체 게임 시장에서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는 되게 좀 작은 규모일 수도 있는데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시장 점유율이 PC는 17.5%, 모바일이 44%, 그리고 콘솔이 28.4%로 오히려 PC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체질 전환이 좀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육성하고 싶어하는 콘솔 게임의 강국, 일본을 찾았습니다. 독일에 게임스컴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쿄 게임쇼가 있습니다. 콘솔의 왕국답게 전시장 곳곳에는 오래된 콘솔들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사를 겸손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수한 인디 게임들의 상을 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한국 게임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한국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솔직히 일본에서 먹힐까 그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소수의 학생들이 만든 피아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독창적인 이야기로 승부하는 저예산 인디게임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 게임 관계자들의 이목을 확실히 끌었습니다. 저희 피아라는 게임은 지뢰를 해체하는 게임인데 이제 시작할 때 이미 지뢰를 밟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뢰를 밟은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씩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가락이랑 발에 제한을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매뉴얼을 읽고 토대로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곳은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어 현장을 찾은 게임 팬들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설명에 따라 직접 게임을 조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I think this game may influence other people. For sure, this game is completely different. It's not a typical RPG or action. It's definitely a new game. It was challenging because I died 3 times.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It was nice and short, and I would like to experience some more. 메이저 게임들의 선전이 치열한 이곳이지만
인디게임 부스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큰 전시회에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もちろんその大きなゲーム会社は、日本にも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けども、そこがモータースポーツというところの、F1 のような、そういう世界だとすると、もう一方でやっぱりもっと個人で作るさまざまなアイデアがあるインディーゲームっていうのは一方でとても次世代の、クリエイターが育つという意味でもそうですし、ファンもいろんなゲームを楽しめるという意味でも、インディーゲームの今存在っていうのがとても今重要にはなってきていると。 한국에서도 인디게임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0여 개의 인디게임 팀이 참여해 각자의 독특한 게임을 선보였고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왔고요. 장기적으로 게임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임 기업의 전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의지가 있는 중소게임사들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게임의 풍성한 라인업을 아시아 최대 게임쇼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에서부터는 오히려 훨씬 더 실험적이고 훨씬 더 독창적인 그런 인디게임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러니까 콘솔, 인디게임, 기능성 게임 이런 쪽에 좀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잔디밭에 모인 사람들은 왜인지 같은 캐릭터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설마 게임일까요? 온 가족이 같이 즐기는 게임이 포켓몬고라서 주말 시간 좀 보내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게임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재밌어요. 100원짜리 동전 갖다가 이제 그 코인 딱 넣어가지고 그 한 판 깨면 그런 재미로 했었지만 이거는 거의 돈이 안 들더라고요. 몸만 좀 피곤할 뿐이지. 다들 게임을 즐기러 온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게임이길래 이렇게 모두를 야외로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We are Niantic, and so we believe that the game that we create have a few components. Asking people go outside, explore the world, and then real life connection, and have social component and exercise. 예,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송도 한옥마을 되게 경치 좋은 데서 저희가 지금 레이드를 할 거고, 여기 포켓몬고 사파리 체육관 입장하셔서 이제 자시한 레이드를 진행할 거예요. 게임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나이언틱의 포켓몬고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장수 게임입니다. 이용자들은 실제 현실 배경 속에서 가상의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데요. 제대로 게임을 즐기려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다른 이용자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심지어 미국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I am from South Carolina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own today for the Pokemon Go Safari. I've m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o far who've come up and talked to me while playing today. I really enjoyed meeting a lot of new people who also love the same game I do from all over the world. 추정치지만 현재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방문객이 60% 정도로 내국인 관광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항공부터 숙박업체까지 그리고 음식점에서의 그런 식사까지도 다 포함을 하셔서 지역에서의 관광 송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이벤트를 유치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비디오 게임에서 처음 출발했는데요. 출시 이후 한결같은 인기를 등에업고 TV 애니메이션, 영화,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포켓몬스터가 이기 이전에 슈퍼마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되는데요. I finally found it. Now who's gonna stop me?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고유 IP들, 콘솔 왕국 뭐 이런 수식어들이 붙듯이 지금도 글로벌 게임사에도 통용되는 그런 이제 IP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처럼 일본은 막강한 IP를 바탕으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3위를,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중국은 2위를 점유했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의 맹렬한 기세 역시 IP의 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은 신화 50의 원작이 중국의 고전 서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흥행 열풍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했고, 이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게임 속 배경이 된 산시성은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이 그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어서 내수만 잡아도 글로벌과 맞먹는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중국 내수 시장의 강력한 힘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중국 최대 게임쇼인 차이나조이입니다. 올해는 3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중 약 98%가 자국민이었습니다. 중국의 탄탄한 내수 시장은 중국 게임이 해외 진출을 할 때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중국 게임사들도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쪽에서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현지에 있는 현지화 전략을 좀 맞춤형 전략 같은 거를 써서 현지에서 현재 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공략에도 성공한 한 게임사를 만나러 이곳 광둥성 광저우시로 왔는데요.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낯익은 빌딩 숲은 한국의 판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마다 맡은 일에 열중한 가운데 한 회의실에서는 해외 이용자를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쿠로게임즈가 출시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 명조는 한국인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이용자들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고 소통한 데 있습니다. 我印象里比较大的一次挫折就是我们上线前其实剧情进行过一波比较大的调整嘛，那这算是对我包括我们团队一次比较大的挫折。那当时其实整个团队的士气也是比较低落的。为了提供更好的一个体验，我们还是痛定思痛，又花了半年的时间把这个剧情完全给重构了，然后才有了今天明朝的这样一个状态。 전면 수정은 무척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성실히 반영한 결과 명조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사로 명성까지 얻었고요. 我认为游戏是无国界的，所以我们最原生的动力一定是去做被全世界用户所喜欢的游戏。因此，我们需要去聚集更多优秀的人才，在我们最擅长的好玩法、在好内容这条路上持续进化下去。 더 좋은 게임은 더 좋은 인재에서 나온다고 하니 곧장 인재의 산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好呢，我们现在开始上课。今天我们介绍一下我们这个学期的调用它们呢进行游戏相关的一些操作。 미래 게임 산업 주역들이 모여 있는 명문 대학답게 교육 방식도 특별했는데요. 除了有学校给的相应的资金之外呢，我们还有一些校企合作的课程，就是请企业的工程师来指导我们的学生进行一些相应的开发。而现在呢，这个游戏开发呢，其实上在企业中间，他们还是比较渴求人才的。 대학과 학과는 달라도 게임사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건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사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은 좋은 IP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토리를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 시키면서 좋은 IP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경제적인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부담이 오히려 박씨를 몰고 오는 제비 역할을 한다고 저는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IP 신흥 주자로 떠오르는 중국. 독보적인 IP를 이미 다량 보유한 일본. 그렇다면 한국 게임 산업의 제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韓国じゃなきゃ作れないゲームって多分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で、韓国ドラマがこんだけ受けてるように韓国ならではのゲームっていうのを目指した方がなんかいいの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ね。 그렇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세상을 여러 번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배틀 떠도 자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겠다는 거야?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슈슈슈 슈퍼 박심이 틀림없죠. 우리 안에는 이미 세계를 감동시킬 매력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게임 전시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미국의 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부스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낯익은 한글이 보입니다. 부산을 대신해 홍보라도 해주는 걸까요? The reason why we choose the Korean concept is because the feeling of Busan is a city and it's cool to step into a city. The people love it. So in the game you will find a claw machine, karaoke station or coin karaoke. 이는 오버워치 2 게임 속 실제 장면으로 부산의 면면이 게임 속에 녹아든 걸 볼 수 있는데요. 게임 속 부산을 실제 전시회까지 옮겨온 건 해외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원하는 게임 팬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We are at the karaoke of Overwatch 2 and I'd like to try it because I always see it in game but I've never tried it in real life. I'd like to try it because it's a new experience. It's also Korean culture, so I like Korean food, so maybe culture also good.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 없던 이들이 단지 게임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 게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서울을 무대로 만든 안녕 서울은 인기도 만점입니다. I choose this game because I like to watch Korean movies, for example, on Netflix, and it looks similar to the movies I like, the cover I see here. So I choose this game to play. 안녕 서울은 1인 개발자가 만든 인디 게임인데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3D가 아닌 2.5D 그래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안녕 서울만의 독특한 개성으로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고생을 자처한 이유는 하나라는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공간들이나 도시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서울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런 배경을 만들어진 게임들은 많이 못 봤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자체로 무한한 IP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한국다운 매력은 세계에서도 통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의 IP가 세계에 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긴 대기줄이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기념사진도 놓칠 수 없죠. Webtoon is one of my favorites, so anything solo leveling, I try to find and play or read or collect. 액션 RPG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은
동명의 한국 웹소설과 웹툰이 원작인데요. 이 작품명은 현재 한국 웹소설 자체를 대표하는 IP가 되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과 애니메이션도 함께 발전을 거듭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e스포츠 대회까지 개최하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인기를 오래도록 견인할 새로운 창구를 마련했는데요. 관람 콘텐츠로서의 게임도 매력적입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전부 저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높고 정말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플레이를 본다는 거에 대한 재미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롤이나 스타 같은 이제 타 게임들은 외국 IP를 써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저 한국 IP 써가지고 그게 좀 이제 나름 뜻깊었던 것 같고. 이 공전의 히트작을 개발한 게임사를 직접 찾아가 흥행의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나온랩이라는 IP 자체가 굉장히 그 웹툰 속에서 게임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웹툰을 보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게임화되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IP는 독자들로 하여금 게임 개발을 기대하고 응원하게 만들었고 성진우가 등급별로 처음엔 2급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점점 레벨업을 하면서 외형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요. 광고도 하지 않은 게임 출시 첫날부터 이용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공한 웹툰 IP가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이걸 게임화했고 그래서 결국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출시하는 순간 거의 5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인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 첫날 전 세계 141개국에서 1위를 찍었고 21개국에서 매출적으로는 1등을 찍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어쨌든 나와서 다 공개가 된 작품이고 오늘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러나 보장된 성공에 취해 게으름을 피우는 팀원은 없습니다. 원작 IP의 감동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없다면 콘텐츠 협업의 선순환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가 저는 국내에서 생성한 IP 중에서 성공한 그 원소스 멀티 유즈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좋은 소재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웹툰의 세계적인 위상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웹툰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콘텐츠 산업은 가히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웹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웹툰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원천 소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순수예술 쪽의 문학이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뭐 게임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뭐 그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고 봐야죠. 스토리의 힘을 지녔다는 공통점을 지닌 웹툰과 게임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종합 예술의 꽃으로 불리는 게임이지만 음악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제 애트모스 시스템이 영화 산업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었고 그것들이 이제 OTT나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콘텐츠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게임 업계에서도 이 환경을 마련하고 좀 이 콘텐츠의 대응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준 높은 음향 시스템을 게임에 적용하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게임에 색을 입히고 감성을 불어넣는 게임 음악은 이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 음악 역시 게임과 마찬가지로 날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악은 게임 속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직접 청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웅장한 선율은 게임 음악이 더는 단순한 배경음으로 남지 않겠다는 선포처럼 들립니다. 음악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좀 멈춰서 지켜봤는데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기존의 이제 게임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국악으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양 현악기 이런 거로 많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었던 음악을 국악으로 들었을 때 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감정이 더 기존의 게임 음악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들을 거리를 선사하는 새로운 문화의 장도 열렸는데요. People are able to see different sides of gaming. You hope it's going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akes time. That takes just them being immersed more into that culture. But the older generation probably doesn't really understand cosplay. They don't get it. But just being around it more and experiencing it, I think goes a long way. 국악과의 컬래버레이션은 게임의 무한한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게임을 이제 지금은 단순히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우리 문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사실 협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형식과 표현을 고스란히 담아낸 종합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한 한국의 게임은 어디로든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게임 강국들에 둘러싸여 날개를 펴지 못했던 한국의 게임 산업은 오로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과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 4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하여 더욱 한국답게 가장 한국답게 우리의 길을 개척해 갈 것입니다.